근데 이게 지금 궁금한데 저희 지금 약간 요새 토픽인데 예, 뭐죠? 이게 서로 엉덩이랑 이제 뭐 또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라고 하면 엉덩이 근처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약간 위에 있는데 얼굴 아래 있는 거? 목, 얼굴 아래 배꼽 위. 명치. 아, 명치 위. 명치 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대과학 속으로. 오늘도 정말 지난번에 굉장한 또 반향을 일으키신 우리 이세계 아이돌 고세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세계 아이돌 고세구입니다. 이제 또 곧 있으면은 콘서트도 있고 최근에는 미스티 레인보우라는 4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야. 네, 또 궤도님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멤버들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아하, 준비도 하고 아하. 리허설도 하고 그러고 야, 있습니다. 좀 잘 순탄하게 가고 있나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연습을 하려고요.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뭔가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계속해서 욕심이. 그쵸. 맞아요, 뭔가 맞아요. 실수하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완벽하게. 완벽해지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언제예요? 5월 17일이요. 5월 17일. 장소 어디입니까? 장소 고척돔. 고척돔이면은 그 좌석이 몇 개요? 만 몇천 석은 대박.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만석. 감사하게도 매진이 됐었다라고 해가지고 매진됐다 해서. 그냥 매진이죠. 지금 인기가. 2만석이래요. 2만석 거의. 근데 저희만 하는 콘서트는 아니고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함께 빛내주셔가지고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 오세요? 많은 분들 오시는데 유명하신 남자 아이돌 분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합동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재밌겠다. 티켓을 구해드렸어야 됐나? 아니. 제가 네. 이제 바로 스케줄 봤거든요. 제가 이날 제주도에 있습니다. 강연이 있어갖고 제 제주도 강연도 이미 매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둘 다 매진이네요. 제가 이제 제일 큰 강연장이 이제 그 장충체육관이었는데 그게 3,500석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앞으로 한 몇 달 안에 굉장히 큰 강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또 한 3,000~4,000석 사이일지 않을까. 아니 근데 과학 얘기로 몇 천석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5월 17일 날 쌍으로 매진된 두 개의 콘텐츠. 고세구님의 콘서트와 궤도의 강연. 둘 다 너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맞아요. 실시간 라이브 뷰잉으로 콘서트장에 못 오시는 분들도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게 그럼 라이브 뷰잉을 합니다. 2만석에다가 이거를 라이브로 CGV까지 해갖고 CGV도 5,000석 매진이래요. 레전드. 이게 고세구다. 야. 이세계 아이돌이다 이게. 지금은 고세구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일부 단편을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된다. 아이작 뉴턴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뉴턴이 한 최대 업적이 뭡니까? 사과 떨어진 거 발견. 맞아요. 사과 떨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왜 떨어졌습니까? 중력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 대부분은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뉴턴이 와 사과가 떨어졌네? 이게 바로 중력인가? 이렇게 알고 계셔. 근데 진짜 뉴턴의 대단한 점은 그게 아니에요. 사과가 떨어지네? 근데 왜 저 하늘에 달은 떨어지지 않지? 그러면서 내 눈앞에 벌어진 사과 나무와 사과, 이 작은 세계의 일을 이 우주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사과를 보고 이 우주에 있는 달을 떠올려서 달이 왜 떨어지지 않지? 달의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요. 그게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세구님 하나를 보고 우리는 25,000석의 이 결과 그것을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고세구가 25,000석 매진시켰다. 틀린 말 아니죠? 알겠습니다. 일부. 아니 이거 하루예요, 하루? 그쵸, 하루에 저희가 나오는 날은 하루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멤버들하고 많이 만난다 했잖아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옷을 자주 갈아입거든요. 그렇죠. 뭐 다 여자니까.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한데 저희 지금 약간 요새 토픽인데 예, 뭐죠? 이게 서로 엉덩이랑 이제 뭐 또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라고 하면 엉덩이 근처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약간 위에 있는데 얼굴 아래 있는 거? 목, 얼굴 아래 배꼽 위. 명치. 명치 위. 명치 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서로 같은 여자인데도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본능인 건지. 왜 만지나? 사실 이게 본능이라고 한다면 동성 간에 만지는 것보다는 이성 간에 만지는 게 본능이죠. 그쵸? 네, 그것은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보내기 위한 큰 거시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이성이라면.
엉덩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자극적일 수 있어요. 이게 도파민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 본진과 위쪽 멀티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족 보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족 보행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제 점점 성장을 해 나갑니다. 과거에는 사족 보행을 했고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족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위쪽 멀티는 시야에서 가려집니다. 이제 막 이렇게 사족 보행으로 질주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래쪽 본진은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클리어하게.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그 인류의 그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종의 보물상자 같은 것이 거기 있는 거죠. 그곳이 너무 중요한 노다지. 거죠. 아니 근데 그건 남녀끼리인데 저희는 여자끼리잖아요. 일단 남녀끼리를 정리하고 가야 돼요. 사족 보행 당시에 아래쪽 본진의 중요성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족 보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족 보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쪽 본진과 나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본진을 노려도 본진이 시야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본진과 굉장히 유사하게 미네랄과 베스핀 가스가 있는 멀티가 존재합니다. 본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티가 더 중요하네? 그러면서 이 멀티를 선호하게 되죠. 네, 그게 이 멀티의 지금의 어떤 위치, 위상.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염색체가 XY인 분들의 여러 가지 갈망이 이제 본진파냐 멀티파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본진파는 여전히 사족보행 때 어떤 향수가 있는 기억을 안고 있는 거구나. 향수. 근데 멀티파는 조금 더 진보한 인류다. 본진의 중요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본진과 멀티를 둘 다 소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둘 중에 어디가 더 내 추구하는 가치냐. 이게 이제 저는 본진. 이것은 이성 간의 본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동성 간의 아니요, 동성.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하신 게 실제로 동성 간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은 게 뭐냐면은 이성 간의 본진과 멀티파가 나뉘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동성 간의 어떤 무언가가 변화 전에 뭐가 먼저 생기냐면 염색체가 XX이신 분들이 염색체가 XY인 분들이 본진과 멀티에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XX 염색체이신 분들은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이제 알게 돼요. 어떤 분은 본진 쪽에 대부분의 배럭을 지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멀티에다가 배럭랑 팩토리를 다 올린 분이 계신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놓는 분도 계신데 이 두 가지를 고르게 발전시키는 분들은 사실상 이 게임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근데 간혹 본진 더블넥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 이게 다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성 간에도 어떤 리스펙이라든지 그 가치의 우열을 따지는 어떤 그런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내 엉덩이. 그 본진. 알겠습니다.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엉덩이가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본진에 올인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 보니까 본진에 나는 지금 투배럭인데 포배럭이야. 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왜 포배럭이야? 그러면서 한번 SCV를 보내보는 거지. 그게 이제 본진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럭이 적은 분이 많은 쪽에 SCV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 배럭이 적은 분이 많은 쪽에 정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왜냐면 아니에요!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존경심 유익한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멤버들한테 말해줘야겠다. 그러니까요. 역시 이게 과학이다. 근데 재밌는 게 요거는 좀 과학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뾰족뾰족한 것보다 말랑말랑한 걸 좋아해요. 곡선은 우리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연속적인 어떤 형태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봐요. 뭐 정말 손톱, 발톱 아주 날카롭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근데 손톱 아트 많이 하잖아요. 뾰족하게. 그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보다 위협적인 그 부분조차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또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손톱을 아름다움으로 관리하는 동물은 없잖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또 독특한 점이 아닐까. 치아도 굉장히 뾰족뾰족하잖아요. 요새는 그 치아에도 어떤 반짝이는 무언가를 박아서 투스잼? 투스잼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투스잼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 부분조차도 어떤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조차도 아름답게 나중에는 정말 여기도 아름답게 한다고? 겨잼 이런 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왜냐면 변태 같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저질스럽죠? 궤도님?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게 다 더럽잖아요. 겨드랑이가 더럽다면
개인의 위생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시선이 그렇다는 거죠. 겨드랑이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뭐 노폐물이 배출되는 아주 중요한 곳도 아니고 그럴 수는 있죠. 환경 자체가 좀 습하다 이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위생적으로. 전 깨끗해요. 걔도. 아우 저도 뭐 사실 거의 곁째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황 토크였고요. 직업이 또 많으십니다.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유튜버, 또 유사 과학자까지. 네. MBTI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MBTI가 이거 은근 맞아요. 완벽하게 과학이라고 우기진 않겠어. 그렇지만 약간 신뢰할 법하다. 약간 예를 들면은 제가 INTP를 조금 잘 보는데 INTP 분들의 특징적인 걸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일단 말을 할 때 텐션을 안 섞어. 지금 제 목에는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INTP 대부분들은 아니요. 네. 네.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그리고 되게 기빨려하는 공간을 싫어해요.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하면 또 신나서 얘기해. 어허.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INTP가 좀 강해요. 아 그래요? 과학적이라면 동일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다 얻어야 되는데 뭐 INTP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INTP를 MBTI로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은. 완전 똑같진 않죠.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분 맞다. 어떻게 보면 INTP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어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텐션이 이 사람은 나쁘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내가 너 INTP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텐션이 좀 나빠 보이는 거죠. 나의 편견.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툭툭 던지면 맞더라고요. 세곤님은 그걸 제가 MBTI 뭐예요? 저 ENTP요. ENTP가 주로 특징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자기가 짱이라 생각하고 ENTP는 좀 아이디어가 좋아요. 근데 뒷심이 부족해요. 그것은 모두가 갖는 특성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성향이 갖고 있거든요, 모두가. 나는 이럴 것이다 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면 특정 행동들이 더 부각될 수 있죠. 엄밀히 과학적이라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궤도님 MBTI 뭐세요? 제 친구들의 의견에 따르면 ENFJ다. 궤도님은 이시더라도 I가 굉장히 높으신 그거예요. 1대1 독대를 편애하시잖아요. 저요? 저 라면 꼰대 라면 꼰대요? 활발하게 또 활동했는데 조금 아까도 공중파 촬영 하나 하고 왔는데 출연한 분이 한 10명이 넘어요. 같이 앉아있다 피 안 왔습니다. 빨리세요? 괜찮았어요 저는. 그럼 E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계획적이냐 아니냐 즉흥적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이 J냐 P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즉흥적이라고 해도 회사 일을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계획 없이 하면 잘리겠죠 회사에서. 이 상황이 주어지는 거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떤 J라고 해서 P라고 해서 무조건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로 했으면은 J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까지 가야 좀 만족이 되는 성격인 거고 P는 가다가 보니까 울산도 괜찮네? 하면 나 거기 안 가. 울산에서 살래. 하는 약간 이런 게 또 P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 부산까지 가기 위한 목적 자체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 다른 걸 수 있죠. 부산까지 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모두가 부산까지 갑니다. 얼마나 그 목적을 갈망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중간에서 드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라고 할 수도 있죠. 네가 와라. 이제 그거는 또 관계에서의 누가 우위를 갖고 있느냐. 사실 성향만으로 보기에 인간의 행동들은 너무 복잡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MBTI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인간의 모든 활동, 행동을 단순화시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해버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 몇 가지가 그냥 말살돼 버립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정해져 버리는 거야. 야, 너 I잖아? 그러면 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럼 그 모습을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넘어설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한계를 지어버리니까 그거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그럼 됐죠 뭐. 아니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비난양파, 칭찬양파 실험도 MBTI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유사과학 월드컵 하다가 얘기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MBTI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약간 간이적으로는 이게 뭔가 말이 된다.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양파 실험이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약간 너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했는데 그 안 될 거야라고 들은 양파가 오히려 저 같은 ENTP 같이 약간 반골기질 MBTI인 거예요. 양파의 MBTI에게 맞는 칭찬과 맞는 비난을 해줘야 실험이 명확하다. 그쵸. 아,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양파는 MBTI를 부여받게 될까요? 물어봐야죠. 이것을 완벽하게 실험해 보려면 칭찬 양파, 비난 양파를 하기 전에 실제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양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파를 동일한 환경으로 키워내는 게 어려우니까 정말 세순 시절부터 칭찬과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간이라고 전 특별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만물에 대한 동정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맞는 날도 있지만 인간이 지금의 최상위 포식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 그들은 우리처럼 진화하지 못했다. 인간에게 다른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양파가 만약에 진화를 잘해서 걔네가 최상의 포식자가 됐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안 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영상 봤어요. T도 F가 되어버리는 목소리.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F가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약간 T 하면은 눈물 없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T마저도 동화를 시켜버리는 뭔가 마음에 울림을 깊이 주는 목소리다. 야, 이거를 사실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네. 싫어요. 왜냐면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또 노래를 한번 청해 봤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제 칼같이 거절하셔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완전 뜬금없는 거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 끌어당김 법칙 한번 소개를 좀 해주겠어요? 어떤 건지? 그게 이제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우주에 신호를 보내서 진짜 그게 된다. 그걸 계속 생각을 하자. 뭐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얘기가 자기계발서 되게 많잖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인데 그 중력도 인력이 존재하고 전자기력도 인력이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인력이 존재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제 그런 물리학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겠죠.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몰입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와도 그걸 이루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일어나진 않는다. 굉장히 대다수가 무언가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끌어당김의 법칙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되긴 어렵다. 근데 원래 제가 자기계발서를 잘 안 봐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오히려 그냥 순수 소설이거나 추리 소설이거나 과학 대중서를 제외하고는 자기계발서는 그냥 성공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공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실제로 이렇게 과학 대중화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대부분이 사실 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과 관련돼 일어난 일을 마치 특정한 어떤 무언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너무 과장해서 해석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이런 책을 쓰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공했다. 이걸 쓰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이제 궤도는 이제 맛이 좀 간 겁니다.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한 권의 책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궤도의 책은 그냥 과학 이야기를 하는 책을 보셔라. 어쨌든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무조건 박수 쳐줄 필요 없다. 그런 법칙은 없기도 하고. 운이 좋았던 거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또 핫한 유튜브가 하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로 돌아오신 김풍 작가님, 김풍 셰프님과 궤도가 함께 진행하는 괴식가들이라는 유튜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 분의 게스트가 놀러 옵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민을 듣고 고민 해결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식재료를 정합니다. 저는 식재료를 던지고요. 그걸 가지고 김풍 셰프님이 요리를 만들어서 그 요리를 먹임으로써 게스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와 김풍 셰프님이 뭉쳤는데 4월 18일 첫 방을 했습니다. 대빠니보틀님께서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났어. 요거 우리 한 번씩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시고 맞아요. 이제 우리 최근에 꼰대이도 나갔는데 꼰대이 역대 최초로 1시간을 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30만을 넘었거든요.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게시가들 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게시가들이라는 방송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두 번째화 게스트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김풍 셰프님도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풍 셰프님이 이제 이거를 안 먹으려고 하셔갖고 좀 몸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게스트랑 같이 김풍 셰프님을 좀 이렇게 묶어갖고 좀 몸싸움을 하면서 이제 먹였더니 또 바로 해결이 됐어요. 먹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아 맞다. 저희 또 과학 컨셉 카페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지금 팝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게 많아요? 제 카페가 아닙니다. 제 카페 아닌데 여의도 더현대 팝업은 지하 1층인데 거기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사람 바글바글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2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처음 시대에 보는 거긴 한데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자. 유사과 월드컵 16강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유사과학 이런 게 많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올릴까요? 이건 진짜 말 같지도 않다. 이거는 에바다. 더 긁히는 거. 타고난 기질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MBTI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저는 애니어그램이 그래도 좀 더 과학적이지 않나? 일종의 어떤 통계다. 게르마늄은 어떠세요? 아니, 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MBTI와 비슷한 형태의 혹은 조금 더 단순한 형태가 애니어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에 킹받는 점은 그럴싸한 그래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진정성 없는 느낌? 사실 게르마늄은 원적의 선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일 거예요 아마. 근데 원적의 선은 사실상 적외선에서 좀 파장이 긴 쪽에 있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라 하면 온도가 느껴지는 모든 물질에서 방출되는 게 바로 적외선이에요. 예를 들어 구운 계란에서도 나와요. 우리한테도 나와요? 우리도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장이 긴 쪽의 적외선이니까 사실상 좀 애매해요 정의도. 진짜 너무 킹받는 게 부모님 해외여행 가시면 저런 거 무조건 사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슬픈 게 뭐냐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유사과학, MBTI를 포함한 유사과학에서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게르마늄 팔찌가 팔찌 하나에 뭐 10,000원 정도에 판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 비쌉니다. 비싸요? 게르마늄이 과학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날먹. 유사과학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이게 효도의 툴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다시 말하면은 이 가치를 그냥 현찰로 드리는 걸 더 좋아해. 그럼 뭐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후에 효도템으로 받으신다면?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프라모델 뭐 어릴 때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손주가 할아버지 헌터헌터 97권 등장한 크라피카 피규어가 새로 나왔어요. 이러면 야 뭐 이런 걸 사왔어. 아유 이러면서 그때쯤에 헌터헌터 97권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로 고르나요? 제 의견을 듣고 우리 세고님이 골라주시죠. 게르마늄이 더 킹받는다. 아하 그러면은 게르마늄 올라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원적에선 바로 나오네요. 저게 게르마늄 팔찌랑 세트거든요. 서브미션으로 이제 음이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은 뇌 10% 사용설. 요거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 그 한창 공부할 나이에 있는 수험생 분들. 나 지금 뇌 5%밖에 쓰지 않고 있다. 내가 뇌의 한 20%를 쓰게 되면 전교 1등이다. 우리는 뇌를 100%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위라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도 몇 퍼센트밖에 못 썼다 막 이런 얘기 있었죠. 아인슈타인도 다 썼어요. 동시에 100%를 못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전두엽이, 어쩔 때는 측두엽이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고 이 100%를 모든 부위를 다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100%를 쓴 게 이거다. 네. 더 절망적인데? 네. 어떠세요? 둘 중에는? 저는 원적외선. 좋습니다. 원적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사상의학, 태양인, 사상의학? 태음인, 소음인, 이거 맞지 않아요? 개인차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나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네.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나를 어디 태양인에 묻고 뭐 소음인에 묻고 해서 설명할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들을 놓고 봐야죠. 태양인 보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는 경우
땀이 많지 않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면 전립선 쪽에 문제가 없다. 그 땀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이런 거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각각의 요소들의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호구설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지구온난화가 산업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탄소가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 지구온난화는 태양활동과 관련이 있고 태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실제로 한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그때 논문을 썼던 과학자들이 지금 와서는 거의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 너무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논문 다 철회를 했고 대다수의 과학자는 지구온난화는 명확한 산업화의 결과다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도 온난화의 그 폭이 너무 달라요. 뭐 명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는데 과거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갈 때 10만 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1도가 올라가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5년? 아니 10만 년 걸렸다니까요, 과거에. 5만 년? 최근에 100년 안에 올라갔어요, 1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너무 심각한 차이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른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10만 년 동안 적응하던 이 환경을 100년 안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하세요? 저는 태양인. 오케이, 태양인 올라가겠습니다. 세구적 가설을 통해. 오줌 잘 나온다고 태양인 게 너무 킹받아요. 태양인이세요? 아 저요? 네. 태양인 아닌 것 같아. 다음 황금비 대 다우징 로드. 이거 다우징 로드. 사실상 결승전이다. 황금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금비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모든 것을 끼워 맞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황금비라는 어떤 특정한 수학적인 비율이 존재한다. 이것은 뭐 절대적인 어떤 무슨 법칙 같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인간의 뇌는 안정적인 구조, 우리가 봤을 때 완성도가 높은 구조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네, 우리가 보통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입니다. 건강 상태를 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대칭이면 편안한? 심심하니까 네.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는 자연스러운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 마치 황금비다라고 주장한다면 또 세구님의 얼굴에서 황금비가 있는 부분을 무조건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조금 어렵다. 저 다우징 로드는 뭐죠? 다우징 로드는 다우징 로드를 예를 들어 누가 가져와서 궤도님 이게 다우징 로드인가요? 하면은 바로 빠따를 쳐야 됩니다. 그 다우징 로드를 뺏어서 다우징 네. 로드로 빠따를 치는 게 맞아요. 그게 다우징 로드의 보다 정확한 사용법이다. 다우징 로드를 들고 가다가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갑자기 이 기역자 두 개가 이렇게 딱 엇갈립니다. 여기서 이것을 엇갈리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내 손? 내 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정말 수맥 때문에 이게 X자로 엇갈린다라고 가정을 할 거면 손으로 다우징 로드를 들지 말고 저항이 굉장히 작은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는 어떤 그 특수한 장비를 놓고 그 장비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다우징 로드는 단 한 번도 엇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관성 때문에 어떻게 엇갈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황이면 사람이 들지 않은 다우징 로드는 절대 움직일 리 없다. 왜냐? 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본인도 모르는 미세한 근육의 떨림이 다우징 로드를 엇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우징 로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우징 로드. 뭐야 이거? 무한동력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거의 내용은 항상 이래요. 내가 무한동력을 발견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궤도님이 이것을 직접 설명해달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건 안 되는 겁니다. 인스타나 SNS에 영상이 있어요. 꽃에 물 주는 주전자인데 물이 계속 서로 4개의 주전자가 서로 돌면서 물이 계속 돌아. 궤도님 무한동력이 가능한데요? 이거 팩트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무한동력처럼 보이게 조작했거나 다른 전기장치가 있는 영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의 어떤 동력의 흐름을 어떻게 감출까라는 고민을 한 영상들인 거죠.
사실 무한동력 있으면 벌써 쓰고 있었겠죠. 그럼요. 저는 자석, 전자기력으로 무한동력을 만들려고 6살, 7살 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 그게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무한동력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험해보라고 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무한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놀랍게도 연력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과 연력학에 대한 엔트로피나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혹은 지금 어린 친구들은 무한동력을 만드는 것을 시도해봐라. 물론 쓸 수 있는 재료는 수수깡, 딱풀, 본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자석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저한테 무한동력을 만들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세요. 미취학 아동 시절에 해보는 게 제일 좋다. 옆에 사주팔자네요. 사주팔자. 사주팔자. 저 사주팔자 진짜 좋아해요. 재미가 있어서. 이것도 사주를 보는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네. 나쁘진 않다. 사주 보세요? 저는 안 봅니다. 왜요? 노시보 효과라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 비용을 들여 쓰지 않으면 너는 큰일이 난다. 그런 것들은 그쵸. 과학으로 타파해야 된다. 사주팔자로 갑자기 저한테 속옷 같은 것도 빨간색을 입어라. 이런 건 뭘까요? 그거는 사실 되게 애매한 거죠. 인과관계가 거의 없잖아요. 빨간색 속옷을 입는 이유는 그 빨간색 속옷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보면서 그죠? 긍정적이어야 되는군요. 그럼 내가 긴 파장대 가시광선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거 무한동력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브리미널 이펙트. 요거는 재밌어서 강연 때 가끔 이야기를 해요. 암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주 짧은 프레임에 무언가를 넣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 실제 효과가 있었느냐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세군님의 영상에 중간에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굉장히 짧은 프레임에 고세군은 초천재다 이런 문구를 넣어놓는 거야. 네. 그럼 그런 문구가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 사람들이 고세군님을 초천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서브리미널 이펙트라는 건데, 근데 이 실험 자체가 과학적인 설계가 아니고 그 결과도 과학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학계의 결론이긴 해요.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때 서브리미널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뇌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 뭔가 무의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저거는 사실은 암시할 수 있어갖고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유튜브에다가 하면도 안 되는 거죠? 구세군은 초천재다. 아마 큰 영향 없을 가능성도 있고. 네, 좋습니다. 오른쪽은 뭐죠? 수소수. 물에는 원래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H2O라서. 수소 네. 2개와 산소 하나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수소는 반응성이 좋아서 위험합니다. 수소 먹으면 안 돼요? 기체를 마신다? 네. 위험할 수 있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헬륨 풍선. 예전에 우리가 알죠? 기구에 안에 수소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폭발하면서 참사가 일어나죠. 왜냐면은 반응성이 좋다 보니까 불이 붙으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헬륨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헬륨 풍선도 수소 풍선 쓰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소 풍선을 들고 있다가 터지는 영상이 있던데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먹는 건 더 위험하고. 수소 올리겠습니다. 아, 물에 수소가 녹아있는 거래요. 그냥 물이네요. 풍수지리, 그다음 MSG 유해설. 저는 풍수질이 일리 있다 보고요. 근데 MSG는 누가 봐도 유해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멸치를 우려내면 MSG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멸치를 우린 것과 MSG를 한 스푼 넣는 것과 뭐가 더 유해할까?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MSG 몇 스푼을 넣을 정도로 멸치를 우리려면 그거를 우려내기 어려우니까 실험실에서 심플하게 한 스푼을 넣으면 비슷한 형태의 MSG가 퍼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잉해서 MSG를 쓰게 되겠죠. 뭐든지 과잉하면 좀 몸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적당히 쓰는 거는 뭐든 괜찮아요. 풍수질이. 사실은 저거를 조금 과학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보기 좋다라는 거죠. 보기 좋다. 그리고 재밌는 게 풍수지리가 동양과 서양에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풍수지리가 우리가 봤을 때 밖에 평야가 있고 뒤에는 산이 보이고 앞에 강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오히려 해외는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의 전체적인 경치, 뭐 테라스가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잔디가 어떻게 관리가 돼 있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MSG. MSG 유해설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약간 그런 거랑 헷갈렸어요. 약간 유전자 조작 식물 이런 거랑. GMO. 네. 실제로 GMO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GMO랑 비슷한 행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식재료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결국 그 GMO랑 비슷한 형태를 수동으로 해온 거예요. 수동으로.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도 바나나가 원래 씨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씨가 없는 바나나가 등장을 하면서 씨를 바닥에 심어서 바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잘라내서 땅에 묻어갖고 이제 똑같은 바나나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방식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 바나나가 그렇구나. 번식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과일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시간이 걸려서 이걸 해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품종 개량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을 아예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방법들을 써서 정확하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거죠. 예, MSG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음이온 나왔어. 음이온. 제 음이온 선물로 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음이온은 선물로 지금도 제 주변에 있어서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음이온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에이스 침대 모델입니다. 근데 이 음이온이라는 녀석이 이 침대 쪽에 너무나 큰 피해를 줬다. 설명을 드리자면 라돈 침대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침대를 암석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침대에서 발생할 수 없는 방사성 기체예요. 라돈 기체를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나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몸 안은 피부 같은 장벽이 없어서 그대로 안 좋은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라돈 침대가 위험한 건데 한 침대 회사가 음이온이 배출된다라는 명목하에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침대에 넣었어요. 모나자이트 안에 있는 토륨이나 우라늄 같은 성분이 붕괴하면서 라돈 가스를 만듭니다. 음이온이 배출된다라는 명목하에 넣어놓은 모나자이트 때문에 방사성 기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침대에서 라돈 가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낭설이 퍼집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에이스 침대 같은 이 건강한 기업조차도 라돈 기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안전성 확인을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라돈 기체가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실제로 에이스 침대가 라돈 측정실에서 라돈 기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엄격하게 테스트를 지금 합니다. 그만큼 번거로운 어떤 작업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음이온은 그냥 전자를 하나 더 얻은 입자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음이온은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 주로 폭포 근처에 많습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또 음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질문이 확장되느냐? 음이온 공기청정기는 뭐냐?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진짜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음이온이 공기를 청정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음이온이 잘 달라붙어요, 먼지에. 그러니까 음이온을 뿌려주면 작은 먼지들의 음이온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음이온만큼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미세한 먼지들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바닥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이온을 뿌려주면 미세한 먼지들이 바닥에 잘 내려오겠죠. 이것 때문에 음이온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이게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까? 사실 헤파 필터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공기가 걸러진다. 사실 음이온이라는 기능을 넣든 빼든 큰 차이는 없다. 물 뿌리는 것도 사실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감기 안 걸리려면 가습기를 세게 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 상태가 건조하지 않아서 상처가 안 나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공기청정기의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습도가 올라가서 미세한 그 물방울들이 늘어나잖아요. 일종의 비말 형태. 걔네들이 바이러스랑 달라붙어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침체돼요? 그래서 멀리까지 못 퍼져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가습기를 틀면 바이러스의 감염이 조금 덜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수많은 가전기기들의 원리를 우리는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군가 설명해 주면은 왜 이걸 쓸까? 이걸 써도 될까? 이거 필요할까? 불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콜라겐이네요. 콜라겐?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거긴 합니다. 피부 미용 이런 네. 쪽 아닌가? 우리 몸에서 피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콜라겐은 일종의 피부의 어떤 골조 같은 거예요. 구조.
그 다음에 엘라스틴은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스프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탄력을 주도하는 게 엘라스틴이고 피부를 좀 팽팽하게 잘 골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콜라겐인데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은 20살부터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이게 회복이 될까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콜라겐을 많이 먹어도 이 콜라겐이 피부로 과연 갈까? 이 콜라겐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장벽을 뚫고 내 피부 안으로 들어올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노 콜라겐으로 만들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피부는 굉장히 좋은 장벽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 콜라겐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으로 피부를 좋게 하려고 콜라겐을 많이 먹고 돼지 껍데기를 많이 먹는다? 그냥 돼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음이온이 더 킹받는 것 같아요. 라돈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하. 끝난 건가요?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 보죠, 쭉쭉. 아,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안 들었던 거 그냥. 저 태양인. 태양인 올라가겠습니다. 오줌 잘 싼다고 태양인 게 너무 킹받아요. 그 다음 뭐죠?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 제가 이미 뽑은 건데요? 하나 뽑은 거예요, 그냥? 네. 1등이 태양인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유사가 월드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 재밌네, 할만하네. 그러면 또 다음에도 또 저희가 모시고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군님을 모시고요. 네, 뭐 다양한 이야기, 본진과 멀티와 그리고 오줌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이게 이런 대화를 해도 되나 싶었긴 했는데 멤버들한테도 꼭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세곤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곤님 콘서트 많은 기대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